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관세 협상을 가지고 한미 무역 합의를 가지고 또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굴욕 외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된 게 없다.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어그리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뭐 또 강훈식은 되지도 않는 MOU를 얘기하고 또 양해각서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MOU라는 건 처음 회담 시작할 때 얘기고, 양해각서라는 건 가운데 중간쯤 얘기고, 그리고 이제 타결이 되면 합의문, 어그리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해각서나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MOU랑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강훈식 같은 경우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알고도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이것저것 지들도 부지불식간에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지금 아무것도 도장 찍은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트럼프가 EU 집행위원장하고 초반에 바로 걔들은 합의해가지고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도 또 다카이치가 다시 이시바 시게루가 한 합의를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뜻에서 또 이번에 같이 트럼프하고 도장을 찍었고요. 근데 우리는 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도장 찍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언제 도장을 찍는다는 건지, 어그리먼트가 왜 안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했다 그러더니 또 몇 가지 남았대. 그러니까 결국은 경주 에이펙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에이펙에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왔다. 트럼프는 9,500억 달러까지 얘기하고 최소한 6천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얼마를 주기로 한 건지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야 2천억 달러를 뭐 1년에 200억 달러를 한도로 주기로 했다. 그럼 주기로 한 거네요. 처음에는 5%만 현금으로 준다 그랬는데 결국은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500억 달러도 조선업 협력을 통해서 퍼준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전부 다 달라져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재명이다. 검사 사칭은 아무나 하냐. 그러니까 사기가 몸에 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기, 사칭, 이게 몸에 밴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경제에서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두고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은 뭐 환호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정청래는 참 똑똑한 이재명이라고 또 칭찬을 퍼붓습니다. 김현범 경제시장은 관세를 낮췄고 반도체와 농산물을 방어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개딸들은 인터넷 댓글창을 도배하면서 이재명 총통 만세를 외쳐댑니다. 그러나 냉정한 팩트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허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냉정한 팩트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바친 굴욕 외교이자 국민을 속이는 대형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자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 3,5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줄였다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김호빈이 7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 비중은 5% 내로 원한다. 175억 달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은 5%, 175억 달러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로 맞겠다. 근데 지금은 2천억 달러입니다. 무려 10배 이상 불어난 액수를 두고 협상을 잘했다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게다가 연간 200억 달러씩 분납한다고 자랑하는데, 이는 우리 보유액에, 애완 보유액에, 우리가 애완 보유액이 지금 4,156억 달러입니다. 현재 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즉 200억 달러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 적정 애완 보유액이 9천억 달러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애완 보유액이 9천억 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현재 절반도 안 되는 4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갖다 주면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대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김용범은 투자 수익으로 낼 수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그 돈을 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더욱 가관입니다. 러트릭 장관이 공식 트위터에 명시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춰서 최혜국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25%를 그대로 맞는다면 이 부분은 방어가 아닌 항복이 되는 겁니다. 김용범은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다고 둘러댑니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 1위이고 TSMC는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팝니다. 그런 대만과 같은 관세를 맞으면 한국이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를 정부는 모르는 척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동차 관세를 낮췄다고 난리인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죠. 자동차 관세도 일본에 비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불리해진 거고요. 일본은 2.5%를 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0%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만 하더라도 TSMC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해도 우리가 불리한 겁니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 1위입니다. TSMC는 미국에 엄청나게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같은 관세를 매긴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한미 FTA로 0% 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자동차가 15%를 받게 됐는데 일본도 15%지만 현지 생산 비율이 일본은 60 내지 70%에 달합니다. 현대 기아는 현지 생산율이 40%도 안 됩니다. 같은 관세라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게다가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은 규제로 기업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는 미국으로 공장을 다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과 울산이 군산처럼 좀비 도시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철강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때문입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 US 스틸을 인수해서 50% 관세를 우회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말이죠. 물러나기 전에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말이죠. 철강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인도 최대 철강 회사까지 손에 넣으며 미국과 유럽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장을 닫고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포항의 공신율은 40%를 넘어섰고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자랑하는 무역 승리의 실체입니다. 포항은 지금 공실률이 40%. 그리고 지금 일본은 방법을 짜냈다는 거죠. US 스틸 이거를 일본 제철이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최대 철강 회사도 일본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철강 관세가 왜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깨닫고서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이시바 시게루 같은 사람이 자기의 정치 운명을 걸고 US 스틸 인수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추진해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포항의 공실률은 40%를 넘어섰고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 문장으로 감사 인사를 끝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장문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고 모든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 이게 동등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한국선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서 실적이 급하니까 이재명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지금 마치 협상을 잘한 것처럼 최대로 잘한 것처럼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악입니다. 지금 철강한 말이죠. 일본은 살 길을 찾았지만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일본에 비해서 더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TSMC에 비해서 지금 대만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우리가 9천억 달러가 적정선인데 우리는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00억 달러를 준다면 우리는 경제 구조가 너무나 취약해집니다. IMF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또 정청래는 같이 만세를 부르면서 또 개딸들은 이재명 총통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방법이 없겠습니까? 강신업 팀입니다.